1장 천명절. 서유는 거울 앞에서 세 번째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원피스가 너무 어둡나 싶어 회색 블라우스로 바꿨다가 다시 남색 가디건을 꺼내 입었다. 도연이 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괜찮아.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입술이 마른다. 시댁까지는 차로 2시간이었다. 도연은 운전하면서 가끔 서윤을 힐끔거렸다. 우리 엄마 요리 정말 맛있어. 너도 좋아할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다. 논밭이 지나간다. 벼가 누렇게 익어있다. 시댁 대문을 열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형님 내외와 조카들이 벌써 와 있었다. 서유는 두 손으로 선물 보따리를 꼭 안고 현관에 들어섰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다. 왔구나, 수고했어. 서윤의 손에서 보따리를 받으며 말했다. 따뜻한 목소리였다. 서윤은 안도했다. 거실에서 형수 미연이 소파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다. 서윤이 왔네. 오느라 힘들었지? 인사를 나누고 조카들이 삼촌을 붙들고 늘어졌다. 서윤은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를 도왔다. 배추를 씻고 나물을 무치고 설거지를 했다. 손이 바쁘면 마음이 편해진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형님이 소주를 따르고 미연이 맥주캔을 땄다. 건배. 서윤도 맥주 한 모금을 마셔댔다. 쌉쌀했다. 서윤이는 학교에서 뭐 가르쳐? 형님이 물었다. 4학년 담임이에요. 국어하고 도덕 맡고 있어요. 아, 선생님이시구나. 좋겠네. 미연이 끼어들었다. 요즘 선생님들 참 편해 보여. 방학도 길고.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술이 들어갔나 보다. 그런데 서윤아, 너 부모님은 어디 계셔? 공기가 멈췄다. 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서윤이 말을 못 잇자 미연이 다시 물었다.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혼하셔서 연락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시설에서 자란 거구나. 미연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어. 가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식탁이 조용해졌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미연을 쳐다봤다. 형님이 입을 열려다 말았다. 도연은 굳어 있었다. 서윤이 일어났다.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조용히 말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2장 침묵의 밤. 서윤은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시내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지나간다. 언제까지 걸을 건지 몰랐지만 일단 멀리 가고 싶었다. 번화가에서 내렸다. 네온사인들이 깜빡인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간다. 서윤만 혼자 서 있는 것 같았다. 신성여관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다. 2층 건물이었다. 유리창에 객실 있음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하룻밤 얼마예요? 3만 원이요.
여관 주인이 열쇠를 내밀었다. 204호실. 서유는 계단을 올랐다. 방은 작았다. 싱글베드 하나, 작은 테이블, 오래된 브라운관 TV. 벽지가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다. 서유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서유는 전원을 껐다. 몇 분 후 다시 울렸다. 전원을 켜자마자 울리는 벨소리. 또 껐다.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했다. 문자가 왔다. 서유나 어디 있어? 집에 와. 미안해, 형수한테 화낼게. 제발 전화 받아. 서유는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었다. 그래도 진동이 느껴졌다. TV를 켰다. 심야 영화가 나오고 있었다. 남녀가 바닷가에서 포옹하는 장면이었다. 서유는 채널을 돌렸다. 뉴스, 쇼핑몰 재방송. 다시 끄고 천장을 봤다. 형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어? 귀를 막아도 사라지지 않았다. 새벽 3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유나, 나야. 도연이야. 서유는 일어나지 않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문 열어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유는 베개를 머리 위로 덮었다. 1시간 더 지났을까? 더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서유는 문틈으로 나와 복도를 내려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도연은 소방서에 출근했다. 밤새 잠을 못 잤다. 여관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서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야, 괜찮아? 동료가 물었다. 응, 괜찮아. 도연은 장비를 점검했다. 호스를 감고 헬멧을 닫고 산소통을 확인했다. 손이 바쁘면 마음이 덜 아플까 싶었다. 오후 2시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공장 지대였다. 출동. 사이렌이 울렸다. 소방차가 출발했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서윤을 생각했다. 아직도 그 작은 여관방에 있을까? 현장에 도착했다. 화염이 치솟고 있었다. 연기가 검게 하늘을 덮었다. 2층에 사람이 갇혀 있다고. 도연이 먼저 뛰어들어갔다. 계단을 올랐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폭발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졌다. 도연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3장. 무너지는 순간. 전화를 받은 건 오후 4시였다. 도연 씨 부인이세요? 서울시립병원입니다. 서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사고가 났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시니까 빨리 오세요.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말했다. 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기사가 백미러로 서윤을 봤다. 응급실이세요? 네. 알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지나간다. 신호등, 횡단보도 사람들. 모든 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간호사가 접수대에 앉아 있었다. 소방관 도연 씨 부인인데요. 아, 3번 침상이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커튼을 젖혔다. 도연이 누워 있었다.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고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다. 의식은 없었다. 서윤이 옆 의자에 앉았다. 도연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간호사에게 물었다. 두개골 골절이에요. 수술은 잘 됐는데 언제 깨어날지는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물어보지 않았다. 밤이 왔다. 서윤은 도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가끔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났다. 심박수를 재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안도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제발, 날 한 번만 더 불러줘. 서윤이 도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다. 꿈을 꿨다. 도연이 웃으며 손을 흔드는 꿈이었다. 여보, 여기야. 서윤이 뛰어가려 했지만 점점 멀어졌다. 깨어보니 아직 어둠이었다. 아침 8시쯤 병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어머님. 서윤이 일어나려 했다. 시어머니가 손짓했다. 앉아 있어. 시어머니는 도연을 내려다봤다. 한참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입던 회색 조끼를 벗었다. 춥겠다. 서윤의 어깨에 조끼를 걸쳐 주었다. 따뜻했다. 밤새 고생했네. 시어머니가 말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나왔다. 시어머니가 서윤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다. 우리 도연이 강해. 금방 깨어날 거야. 서윤은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다. 시어머니가 옆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도연을 지켜봤다. 형수가 그런 말한 거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술 때문이었어. 원래 나쁜 애가 아니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되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야. 조급해하지 마.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사장. 용서의 자리. 도연이 병원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서윤은 병실 밖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자판기 커피는 쓰고 미지근했다. 그래도 마셨다.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미연이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서윤아. 목소리가 작았다. 평소와 달랐다. 들어가도 될까?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다. 미연이 도연을 내려다봤다. 많이 다쳤네. 사과와 배를 침상 옆 탁자에 놓았다. 형님은 안 오셨어요? 서윤이 물었다.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온대. 미연이 의자에 앉았다. 한참 말이 없었다. 서윤아, 나 할 말이 있어.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말이야. 서윤은 커피컵을 들고 있었다. 미연을 봤다. 내가 너무 심했어. 술을 마셨다고 해도 하면 안 될 말이었어. 미연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어떻게 자랐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건데.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을 찾고 있었다. 미연이 일어났다.
그리고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이 놀라서 일어났다. 형수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가족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 도연이가 선택한 사람이고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내가. 서윤이 미연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다. 일어나세요, 정말. 용서해줘. 제발.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미연의 얼굴을 봤다. 진심이었다. 형수님. 서윤이 말했다. 저도 그날 너무 갑자기 나가버려서 죄송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작은 미소였지만 따뜻했다. 일어나세요. 이제 됐어요. 미연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진짜 괜찮아? 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괜찮았다. 가슴 한편이 아직 아팠지만 그 위로 무언가 따뜻한 게 덮이는 느낌이었다. 사과 깎아줄게. 미연이 과도를 꺼냈다. 너 사과 좋아하지? 네, 좋아해요. 미연이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껍질이 길게 이어졌다. 서윤은 그걸 보며 생각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다 깎았다. 미연이 접시에 사과를 담았다. 먹어봐. 서윤이 사과를 한 조각 집었다. 달았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도연의 얼굴에 따스한 빛이 비쳤다. 모니터는 여전히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다. 5장. 다시 가족. 일주일이 지났다. 서윤은 병실에서 도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착각일 수도 있었다. 오늘 학교에서 전화 왔어. 서윤이 도연에게 말했다. 4학년 2반 애들이 선생님 보고 싶다고 하더래. 김민수가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 한대. 대답은 없었다. 서윤은 괜찮았다. 일방적인 대화에도 익숙해졌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 벌써 11월이야. 창밖으로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노란색, 빨간색. 바람에 흔들렸다. 오후 3시쯤이었다. 서윤이 도연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고 있을 때였다. 작은 소리였다. 서윤이 고개를 돌렸다. 도연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다. 도연아. 서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도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이 없었다. 천장을 보다가 서윤을 봤다. 윤아.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응, 나야. 깨어났구나.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사고 났었어.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너 괜찮아? 내가 왜 안 괜찮아? 당신이 다쳤는데. 서윤이 웃으며 울었다.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다. 팔에 깁스가 되어 있어서 잘 안 됐다.
서윤이 도연의 손을 잡아주었다. 미안해. 도연이 말했다. 뭐가 미안해? 그날 내가 아무 말도 못해서.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형수가 한 말 다 해결됐어. 사과도 받았고. 도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 서윤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원래 가족이었잖아. 아니야. 진짜 가족이 됐다는 뜻이야. 도연은 이해하지 못했다. 서윤은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깨어나셨네요. 의사 선생님 부르겠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나갔다. 곧 의사가 와서 이것저것 검사했다. 회복이 빨라요. 다행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저녁 때 시어머니와 형님 내외가 왔다. 미연이 죽을 끓여왔다. 이제 좀 사람 같네. 형님이 도연의 어깨를 툭 쳤다. 조심해, 환자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미연이 서윤 옆에 앉았다.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서윤이 대답했다. 우리 도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시어머니가 서윤을 보며 말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병실 안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 도연이 서윤을 봤다. 서윤도 도연을 봤다. 미연이 죽을 퍼주는 소리, 형님과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서윤이 생각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끔 아파도 괜찮고, 그래도 함께 있으면 따뜻한 것. 노을이 더 붉어졌다.